안녕하세요.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사는 방법의 저자 김미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리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감기 몸살이 된통 와서 월화수 약 먹고 그리고 오늘도 병원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몸이 더 안 좋아질까봐 미리미리 처방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건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 책이 나온 지 한 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제 책을 이북으로 또 추가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책이 지금 온라인에서 이북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제 책을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장 3꼭지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2장 3꼭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늘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가 들은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우리말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일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죠? 마주 앉아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는데 20%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해를 하던가 자기의 생각이 가미된 곡해가 일어난대요. 저도 그런 소통되지 않는 80%의 사람 중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냥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해내지 못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혹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금방 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사가 뭐라고 할 텐데 어떡하지? 이 일을 다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아직까지 뭐 했냐고 비난할 텐데 어떡하지? 이제 그런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데 팩트를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정확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미 우려를 하고 있고 이미 마음에 근심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말 혼날지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정말 쓸데없는 일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95%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어나기 전부터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저 스스로를 의미 없이 괴롭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제 조카 중에 자존감이 정말 울트라 갑인 그런 조카가 있어요. 언니의 딸인데요. 그 아이는 이제 그 아이보다는 이제 제가 어른인데, 제가 보기에도 많이 본받고 싶다,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제 조카가 어릴 적부터 좀 날씬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오동통통한 귀여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맞추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고3쯤 되니 이제 교복이 너무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고3 때는 이게 앞섭 단추가 이제 튀겨져 나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누구야,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좀 부끄럽지 않겠니? 나중에 민망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근데 이 시점에 교복을 다시 맞추기도 좀 애매하고 우리 다이어트를 좀 하자.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이렇게 팔뚝살을 만지면서 오동통한 누구 팔뚝이 난 너무 좋아. 우리 귀염귀염 누구 막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친구들한테 귀요미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을 빼고 뭐 날씬해지고 막 이러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인의 캐릭터를 잃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자기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카를 통해서 배웠어요. 제가 만일 조카였다면 부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좀 창피할 것도 같고, 교복이 너무 꽁기니까 창피할 것도 같고, 다이어트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조카는 안 좋은 건 아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늘 좋은 면만, 나에게 행복한 면만 보려고 하더라고요. 통통한 나의 모습을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귀여운 귀여운 아무개라고 불러주고, 그게 왜 나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조카에게 내가 배울 것들이 정말 많구나. 나는 무엇인가를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다면 이 아이는 정말 계속 좋은 측면만을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 조카에게 또 한 수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미리 걱정하지 말고 상사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될 일을 말하지 못하고 미리 걱정하고 우려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힘들게 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만 나눌게요. 제가 되게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거의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고 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어떤 제도들을 좀 활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될 텐데 저는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해서 저 혼자 제 돈 들여서 컨설팅 받아가면서 혼자 밤샘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낸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하고 났을 때의 상황을 혼자 이만큼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혼자 머릿속에서 재현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거를 마음속에 전전긍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장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는 남이 아닌 늘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3꼭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늘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꼭지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나 스스로에게 늘 당당해지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우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냥 오픈을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무엇인가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당당하게 있는 대로 지금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2장 4꼭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